잘하신다. 아주 잘하시네. 아주 잘하시습니다. 운동 진짜 잘하시네. 하체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구만. 안녕하세요, 건진함입니다. 건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저의 외길 독학운동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거금을 들여서 PT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첫 PT 선생님인 명일동 탑헬스 김명섭 관장님의 PT 후기를 여러분께 공유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올해 여름 총 10회 PT 강습을 받은 어느 헬린이의 아주 주관적인 견해를 담은 리뷰이자 느낀 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먼저 목차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건지! 첫 번째! 이 내용은 이미 관장님의 여러 영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다소 파격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패킹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패킹이라는 건 등에 있는 견갑골을 후인 하강시켜서 최대한 등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 안정성을 아주 높여줘서 어깨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킹을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면 패킹을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는 많이 고민해봤어도 패킹을 풀어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꽉 잡아두려던 걸 오히려 풀려고 하니까 그게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관장님 말씀을 믿고 이 패킹을 자연스럽게 계속 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인데요. 그동안 생각보다 많은 양의 중량을 등에 의지해서 제가 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패킹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슴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등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패킹을 풀면서 중량은 다소 감소를 했지만 자극과 펌핑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패킹을 풀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등에 과도한 긴장을 줘서 등에 의지해서 중량을 들지 말라는 말이지 이게 패킹을 아예 신경 쓰지도 말아라 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그 패킹에 대한 부분을 저만의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패킹은 하시되 그 패킹의 강도를 어깨 움직임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정도까지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킹을 아주 단단하게 하면 이 어깨가 많이 뻣뻣해져서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패킹의 강도를 좀 낮춰주니까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어깨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어깨 움직임이 부드러운 정도까지만 패킹을 해주세요. 벤치뿐만 아니라 랩풀다운을 할 때도 상완이 다 뽑혀서 견갑골이 완전히 끌어올려지고 최대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패킹 없는 근육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최대의 가동 범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관절에 느껴지는 부하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자극을 먹이는 것도 훨씬 느낌이 잘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게 너무 굉장히 잘하시네. 두 번째! 혹시 김명섭 관장님의 등운동 강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예상하셨을 겁니다. 네, 내회전, 내전, 신전. 관장님께서 모든 등운동을 가르치실 때 강조하시는 등의 기능적 요소 3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관장님께 꼭 PT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내회전에서 내전에서 신전이 나오거든요. 특히 저한테 이 상완의 내회전은 등 운동의 자극점을 찾고 이해하는데 정말 최고의 티칭이었습니다. 만약 등 운동의 자극점을 잘 못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상완의 내회전 개념만 잘 이해하셔도 장족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쉽게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완의 내회전과 이 아래팔의 회내, 회외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회외와 회내는 이 아래팔의 회전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상완의 내회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 운동을 하시는 종목의 그립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상완만 내회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더그립이든 오버그립이든 상완의 내회전은 상시적으로 유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 관장님 하면 내회전만큼 유명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원조인트 운동과 투조인트 운동입니다. 운동에 동원되는 관절의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 지은 것인데 케이블 플라이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이 하나의 관절을 움직이는 원조인트 운동과 라인 레그 컬이나 레그 익스텐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등 두 개의 관절을 사용하는 투조인트 운동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할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셨다면 원조인트 운동과 투조인트 운동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저는 레그 익스텐션이랑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할 때 항상 통증에 시달렸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깨닫고 거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레그컬과 레그 익스텐션 두 가지 하체 운동을 할 때는 그 수축의 범위가 전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훨씬 더 큰 수축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원조인트 운동은 말 그대로 단일 관절만을 사용해서 타겟 근육을 운동해 주시면 되고 그 이외에 다른 근육들의 움직임은 최소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조인트 운동은 두 개의 관절을 지나는 근육의 최대 수축과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특히 스쿼트를 할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스쿼트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자신있게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시키신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스쿼트 수행 시 대퇴부 전면을 타겟하기 위해서 무릎을 넓게 벌리고 깊게 앉는 풀 스쿼트가 아닌 무릎을 좁게 하고 하프 스쿼트 식으로 전면 대퇴부를 집중 공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맘대로 독학으로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풀 스쿼트가 최고인지 알고 그것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오히려 짧은데도 불구하고 대퇴 사두만을 써서 전면에만 타겟팅하는 보디빌딩 방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맨 앞에서 말한 근육의 최대 가동 범위 강조라는 부분과 상충하는 내용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덧붙여 보자면 전면 대퇴부만 떼어서 봤을 때 하프 지점에서도 이미 대퇴 사두근의 길이가 최대로 신장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굳이 가동 범위를 풀 스쿼트까지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체 후면만을 위한 운동도 따로 너무 많이 시켜주셔서 굳이 풀 스쿼트를 안 해도 전혀 아쉬운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운동이든 운동 목적에 따라 다를 뿐 운동의 정답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근육이 길어졌을 때보다 근육이 짧아졌을 때 더 안정적이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랩풀다운은 발을 당겼을 때, 케이블 플라이는 두 손을 모았을 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랩풀다운과 케이블 플라이의 최대 신장 시에는 타겟 근육인 등과 가슴으로부터 오는 힘의 전달이 최대로 낮아지게 되어서 관절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하는 최대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랩풀다운을 할 때 당기기 시작하는 지점과 케이블 플라이에서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이때 관절에 최대의 부하가 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체중을 이용해서 관절의 토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운동을 이어가도록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움직임이 과해져서 타겟한 근육이 해야 할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반동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적정한 정도로 몸을 이용할 수 있다면 부상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치팅이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져오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이용해서 몸을 또 제가 그동안 반동을 안 쏘았던 건 아닌데 늘 반동을 쓸 때마다 찝찝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식으로 코칭을 받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반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실 관장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들을 많이 보고 직접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PT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되지 않는 무언가 빅이나 특별 레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거의 모든 레슨이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공개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유튜브에 퀄리티 높은 운동 강좌들을 이미 업로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아니고 그래도 저는 제가 지불한 그 PT 비용이 전혀 1도 아깝지가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를 기준으로 PT 이전의 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런 좋은 운동 강좌를 거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강좌를 보더라도 전보다 훨씬 많은 포인트들을 캐치해낼 수 있게 확실히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관장님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하고 수정할 수가 없었다면 영상을 10번을 봐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PT 진행간 늘 성심성의껏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지금까지 2020년 여름 권진남이 진행한 총 10회의 김명섭 관장님 PT에 대한 느낀 점과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기초 체력이 준비되어 있고 몸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좋은 PT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그 기회를 잡으셔서 한 단계 레벨업 혹은 그 이상 레벨업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껌바!